아빠가 아이 하교하는데 몰래 가가지고 애를 막 데려와요. 애가 나 엄마한테 갈래 하는데도 아빠가 막 끌고 가자, 아빠랑 살아야 돼 막 이러면 차 타고 데려가요. 그러면 이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하는 사건 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육권 문제 때문에 그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아이를 서로 키우려고 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둘 다 안 키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사례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안 키우겠다고 하면 아이들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게 그래도 둘 다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양육권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례들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를 왜 데리고 나가느냐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양육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죠.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려요. 아내랑 남편이랑 막 말다툼을 했어. 그런데 남편이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와요. 내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혼하자 그러고 이혼하기로 하고 다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집에 퇴근해봤더니 아내가 아이 데리고 친정 가출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집에 횡하다. 짐 싸서 나가버렸다. 근데 나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 내가 아내랑은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처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양육자가 정해지기 전에 소송하는 동안에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이냐, 특히 별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임시 양육자를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임시 양육권자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하게 되어 있고, 별거하는 양육권자가 아닌 사람은 임시 지정된 양육비를 보내줍니다. 이혼 소송하는 과정 중에. 왜냐하면 이혼 소송 되게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면접 교섭도 어떻게 할지를 사전 처분으로 다 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전 처분으로 양육권자가 임시로라도 정해지기 전에 주 양육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임시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사람이라고 하면 임시 양육권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면 그 전에 아이가 누구와 유대관계를 많이 형성하고 있고 주 양육자가 누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막 급변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복리나 정서에 해를 미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키우던 사람이 지금 계속 키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양육권을 내가 주장하고 싶다고 하면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임시 양육권자 지정받고 주 양육자로서 최종적으로 양육권자 지정받고 뭐 이런 스텝을 밟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아이를 뺏긴 거잖아요. 그런데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려면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양육권 가져올 확률이 높대. 그러면 아빠 어떻게 해요? 애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하교하는데 아빠가 몰래 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잘 키우고 한 몇 달 지났는데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그걸 들었어. 그러면은 아이 유치원이나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교하는데 가가지고 애를 막 데려와요. 애가 나 엄마한테 갈래 하는데도 아빠가 막 끌고 가자, 아빠랑 살아야 돼 막 이러면 차 타고 데려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취 유인이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니 내가 내 자식 데려오는데 무슨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힘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서 본인 혹은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예요.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서 피해자, 그러니까 아이죠. 아이가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꺼내와서 내 지배 아래 두는 것, 내 보호 아래 두는 것, 이게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거예요. 유인을 이제 꿰어내는 거죠. 뭐 가자, 아빠가 하추핑 사줄게 해가지고 뭐 데려온 이제 유인이고, 유인보다는 이제 약취가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설령 친권이 가진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혼소송 진행하기 전부터 엄마가 애는 먼저 데리고 나가서 별거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가 엄마랑 같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 보호자의, 그러니까 엄마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해서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물리력으로 아이를 데려온 거잖아요. 이게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징역형만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성립이 된다고 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중범죄로 다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혼 소송 진행하실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데려가면은 상대방에서 압박하느라고 죄가 좀 성립이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나는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아빠랑 살고 싶어요, 진짜 저도 그래요, 엄마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저를 뭐 학대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박용으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고소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물리적 힘으로 아이를 억지로 데려갔다 이러면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온한 양육 상태가 유지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됐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아이를 데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련 영상에 제가 보면 이혼 소송 하실 때 아이의 양육 문제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전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설정, 알람,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